이제 아까 얘기 드렸듯이 현대가 투자하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다음에 아마존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하는 이제 피겨2 이런 게 이제 전망이 있는데요. 이런 모든 로봇들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보츠라는 그런 ETF를 전 좋아합니다. 지금은 일단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최선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대가 몇 년 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다는 발표를 할 때 정말 신의 한 수를 둔 거죠. 안드로이드 로봇 시장이 정말 커질 거라고 하는데요. 중국은 로봇 마라톤도 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무서운 기술력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미국 로봇 특히 옵티머스가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실은 로봇 시장, 특히 휴머노이드 시장의 선두주자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옵티머스도 이제 테슬라에서 개발을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굉장히 유연성 있는 로봇을 또 개발을 잘 하고 있고요. 현대가 소유하고 있죠. 그 다음에 피겨2라고 지금 오픈 AI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서 투자하고 있는 이 회사도 굉장히 로봇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BMW 공장에서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기업에 비교하면은 유니트리 같은 중국 기업은 아직은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 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 옵티머스랑 비교해가지고 옵티머스가 훨씬 나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뇌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이미 자동차에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어나면 로봇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 자율주행 쪽을 하고 있는 테슬라가 옵티머스 두뇌를 개발하기 때문에 훨씬 더 움직이는 것도, 좀 자유롭게 잘 다닐 수도 있고요. 뭐, 이제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하던, 뭐, 이제 잔디를 깎던, 여러 가지 위치 선정도 굉장히 잘해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율적 판단이라든지, 뭐, 이미 이제 테슬라 쪽은 XAI랑 또 X랑 협력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룹 같은 것도 이제 탑재가 되면은 아마 두뇌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는 이미 데이터 센터 쪽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이미 했죠. 그래서 테슬라는 텍사스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XAI 같은 경우에 멤피스 쪽에 데이터 센터를 이제 크게 짓고 있는데, 자, 이런 데이터 센터들에서 이미 두뇌를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충분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런 로봇들이 이런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훈련 자체가 뭐 트레이닝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당연히 인퍼런스 뭐 추론도 굉장히 잘 할 거다. 자,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뭐 반도체가 한정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뭐 최근에 딥식이 나오긴 했죠. 하지만은 지금 중국에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움직임도 중요한데요. 뭐 빨리 뛰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보면은 덤블링도 하고요. 자, 브레이크 댄스도 추고. 자, 아틀라스가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손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정한 곳에 가가지고 특정한 일을 하려면은 손이 정말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 게 중요하죠. 여기서 설거지를 하면 접시를 들고 닦고 자 이런 걸 하려면은 손이 5개가 잘 움직여야 되고요. 테슬라가 최근에 테니스 공을 던지는 걸 잡는 걸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손이 민감하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 보면 뭐 잔디를 깎던 아니면 청소를 하던 뭐 아무 문제가 없겠죠. 손이 자유로우면은. 그런데 이제 중국 로봇들을 보면 손가락에 좀 한정이 되어 있는 게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보스 다이나믹스는 손가락 3개로 움직이고요. 피겨도 이제 손가락 5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요 손가락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쪽에서 테슬라가 훨씬 앞서가고 있고요. 하나 더 얘기를 드려서 세 번째 얘기 드리면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자, 올해 말부터는 이제 몇 천 대씩 생산하고 2030년까지는 100만 대 생산한다 그러죠. 뭐 빠르면 2029년까지 된다고 하는데 자, 이런 대량 생산 능력을 테슬라가 가지고 있죠. 지금 뭐 전기차 생산하는 걸로 보면 알 수는 있는데 자, 이런 능력을 일단은 비용을 뭐 규모의 경제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서 비용을 절감해서 로봇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아마 테슬라가 금방 달성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휴머노이드가 상용화가 되려면 아직 먼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떤가요? 일단은 뭐 올해 몇 천 대는 공장이 배치되지만 이제 그건 상용화되기 힘들고요.
아마 내년 중반기쯤이면은 이제 수익에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몇만 대, 몇십만 대씩 생산을 하면은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용이 확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이제 상용화 가능하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마 내년부터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아마 일론 머스크라면 그게 그걸 또 가능하게 해주는 또 그런 걸 하죠. 예. 그러면 실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일 곳이 어디라고 보시나요? 이미 뭐 영상들에 많이 나왔지만은 이제 빨래 같은 거 하고 옷을 개주는 역할도 하고요. 자, 최근에 이제 피겨투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상점 같은 데 가면은 물건들을 스캔해서 바구니에 담아주는 역할 그런 것도 이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점들한테서 이제 로봇을 사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마존 같은데 이제 차에 타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1마일이죠. 이제 로봇이 이제 그 계단 같은 건 못 올라갔는데 이 이제 옵티머스는 계단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이제 올라가가지고 배달까지 해주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차에 타고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잔디 깎는 건 너무 쉽죠. 네, 그래서 잔디 기계를 오늘 창고에 가가지고 뺀 다음에 뭐 코드를 이제 눌러가지고 쭉 움직이면서 깎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노동은 대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제가 말한 것들은 굉장히 간단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옮기고 그다음 뭐 씻고 요 정도 수준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일이 대체가 될 거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전기공이라든지 배관공이 할 수 있는 그런 세밀한 작업은 선을 하나하나 이제 따고 뭐 배관도 뭐 뺐다가 뭐 접합을 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예. AI, 반도체 등과 비교할 때 로봇 시장의 가치 평가는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앞으로 올라갈 폭이 많이 남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로봇 시장 자체는 큽니다. 이미 산업용 로봇이라는 게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24년 현재 지금 산업용 로봇 시장이 168억 달러 시장입니다. 거의 20조 가까이 되는 그런 시장이고요. 매년 11.7%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는 이미 이제 많이 채택이 되고 있고 테슬라 이제 자동차들도 이제 산업용 로봇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이렇게 위험한 분야에 이제 산업용 로봇들이 쓰고 있는데, 이제 저희 인간들의 삶의 곁에서 사람을 대체해서, 사람을 도와주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 로봇 시장은 아직 수익을 잘 많이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규모도 2024년 현재 지금 15억 달러 한 2조 시장밖에 안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하지만 요게 이제 빠르게 산업용 로봇보다는 더 빨리 자 컴파운드 애니얼 그로스 레이시라 그러는데 카그가 10한 7%, 17.5%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030년까지 계속해서 좀 빠르게 성장할 거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나와서 2050년 앞으로 25년이면은 5 트릴리언 달러, 자 5조 달러 시장까지 증가하겠다. 이런 발표까지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지금 수익은 안 내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빠르게 한 17.5%씩 증가를 하면서 2030년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컴퓨터처럼 집집마다 로봇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나요? 자, 아마도 이제 전 세계 인구가 지금 10억 명인가요? 자, 아무튼 10억 개의 로봇이 팔릴 정도로 자, 규모가 커지면 5 트릴리언 달러 정도 지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주목할 만한 로봇 종목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특정 로봇 회사보다는 일단은 이제 테슬라를 사게 되면 옵티머스를 당연히 사게 되지만은 그 위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현대가 투자하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다음에 아마존이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하는 이제 피겨투 이런 게 이제 전망이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전반적으로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외과용 로봇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투이티브 서지컬처럼 다빈치처럼 자 외과 수술도 도와주는 이런 로봇들도 있고요. 뭐 서비스 로봇들도 있죠. 배달 로봇들도 있고 굉장히 뭐 반려견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코봇이라 그래서 인간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로봇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로봇들을 종합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보츠라는 그런 ETF를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하고 로봇들이 다 들어가 있는 이제 BOTG라는 ETF를 두고 가면은 어떤 기업이 망하더라도 예, 계속해서 좋은 기업을 넣으면 되니까 이 ETF는 뭐 꾸준하게 뭐 2030년 이상까지 예, 성장을 해서 네, 뭐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로봇은 하드웨어만 보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보츠는 예, 뭐 인공지능에다가 예, 하드웨어 로봇까지 자 포함하고 있고요. 한국의 뭐 한화라든지 뭐 레인보우라든지 이런 데도 들어가 있고 유럽 로봇, 일본 로봇, 중국 로봇, 자 유럽 이제 미국의 로봇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자 당연히 이제 이런 반도체들도 도움을 줘야겠죠. 네. 세계 시장에서 한국 로봇 위치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은 일단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최선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대가 몇 년 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다는 발표를 할 때 정말 신의 한 수를 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이 지금 밀리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쪽에 네, 그런 분야가 몇 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일단은 로봇 쪽은 잘 따라가고 있고 전기차도 잘 따라가고 있고요. 뭐 자율주행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반도체도 잘 개발하고요. 자, 그다음에 일단 소프트웨어 쪽에서만 더 예, 잘 따라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1억이 있다면 섹터 불문 어떤 주식들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실 건가요? 저는 항상 좋은 주식을 적정 주가보다 싸게 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1억이 있다고 예, 포트폴리오를 먼저 구성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한 10개 정도의 종목을 공부를 먼저 한 다음에 그 종목들의 적정 주가를 계산하고 그런 것들을 시간을 두고 채워나가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세 번째로 쓴 책, 수민이의 미국 주식 투자 스토리 보면은 수민이가 딱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나가는데 요거를 거의 1년을 두고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게 좋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30살에 한 1억? 33살이면 한 1억 5천? 수민이가 이제 33살이거든요. 이제 소설처럼 좀 써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한 40살이면 3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50 정도 돼서 이제 이게 복리 효과를 거둬서 한 12억 정도까지 만들면은 성공적인 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30살인데 1억을 들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급하게 불리려고 하다 보면은 좀 너무 욕심도 많이 내고 하다 보면 이거를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1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12억까지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돈이기 때문에 요거를 어떤 한 주식을 막 사거나 몇 개를 사가지고 몰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예, 이 나중에 10억을 만드는데 큰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저는 1억이면은 그냥 제가 제 책에서는 수민이한테 스파이 같은, 예, 부 같은, 예,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일단은 그 돈의 반을 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 50% 정도는, 예, 스파이를 사놓고 50%는 현금을 들고 있다가 그 현금을 들고 있던 것 중에 이제 그거를 10개 정도로 나눠서 5%씩 되잖아요. 자, 그거를 본인이 공부한 종목이 적정 주가보다 싸지면 그때보다 좀 사던가 아니면 스파이를 예, 싸졌을 때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조금씩 모아가든가.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33살에 한 1억 5천, 예, 그 다음에 한 예, 40살 될 때까지 3억 정도 모으면 성공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이제 종목을 추천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 각 분야에 이제 경제적 해자를 달성한 예,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분야의 1등 테슬라 당연히 적정주가 밑으로 사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커머스 쪽 예, 아마존도 사야 되고 대책 중에 다시 오는 게 미국 주식이 답이다가 있습니다. 여기서 25개를 제가 소개를 시켜놨는데 자, 그런 종목들을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책 소개를 하게 되는데 자, 일단은 이커머스 쪽에 아마존, 뭐 클라우드 쪽은 일단 1등이 일단 아마존이고, 예,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지 않습니까? 구글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구글도 들고 가면 좋겠죠. 이제 뭐 최근 반독점 소송이 있긴 하지만은 구글도 일단은 제미나이 같이 자, 이런 예, 생성형 AI 쪽에 인공지능도 잘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 검색 쪽에서도 1등. 자, 광고 수익도 많이 내고 있죠. 자, 메타도 일단 인공지능하고, 네, 거기에다가 또 광고 수익도 소셜미디어 쪽을 잘 잡아가고 있고, 자, 이런 쪽은 거의 관세가 또 영향을 못 미치죠. 관세 때문에 침체가 오면 영향을 받는데, 당장 관세 때문에 뭐 급하게 영향을 받을 건 없다. 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인공지능을 또 잘하는 기업 중에 뭐 팔란티어, 자, 이런 것들도 뭐 조금 들고 갈 수가 있겠고요. 소프트웨어 뭐 에즈 서비스라 그러죠. 그래서 팔란티어, 세일즈포스, 스노우 뭐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반도체도 당연히 들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쪽에 이제 80% 이상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 당연히 좀 넣어줘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거 외에는 뭐 양자 컴퓨터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은, 예, 그쪽에 이제 양자 컴퓨터는 지금 아직은 2029년까지는 수익을 자, 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제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 해가지고 아이온큐라든지 뭐 QBTS나 뭐 예,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뭐 리게티 이런 거 이제 섞어가지고 한 5개 정도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5% 가져가야 되니까 1%씩 5개 정도 뭐 이렇게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그거 외에 이제 은행주 중에서도 뭐 가장 잘 나가는 JP 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 뭐 이런 것도 하나 들고 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어주도 이제 몇 개 들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스코나 이제 월마시라든지 아니면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어 있는 예, 그런 5G 기업들의 뭐 버라이존이라든지 AT&T 이런 거 들고 가기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곧 여름이 오니까요. 네, 그다음에 뭐 자, 이미 소비재 중에서도 좀 몇 개 들고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 뭐 메이시라든지 뭐 크록스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시면은 적정주가 계산하고 그거보다 뭐 싸게 가져가셔도 되고요. 자, 뭐, 식당 좋아하시면은, 뭐, 네, 치폴레라든지, 뭐, 스타벅스라든지, 뭐, 맥도날드, 자, 이런 것들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철물점쯤에서 홈디포, 뭐, 이런 거 좀 들고 가도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골고루, 네, 1등 기업들을 잘 공부를 하셔서 이제 10개 정도 가져가시면 좋은데, 자, 일단은 공부를 하셔야지 주식시장이 막 흔들려도, 네, 적정주가보다 싸게 사야지 아무리 파도가 쳐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 공부를 먼저 하시고요. 네, 좀 기다렸다가 싸지면 좀 줍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식이나 공식이 따로 있을까요? 제 책 따라 주식 공부하자 107페이지를 보시면 7페이지 정도 써놨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절대적으로 구하는 방식이 있는데 DCF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 그래서 미래의 5년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가지고 구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 밸류에이션으로 주당 순이익 EPS를 구한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멀티플을 펄을 이제 적당하게 주는 방법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모멘텀 같은 거 좀 고려해가지고 차트도 좀 보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예, 고려해가지고 저는 예, 구하는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비법이 좀 있죠. 책에 잘 적어놨습니다. 그거 읽어보시고요. 수민의 미국 주식 투자 스토리에도 적어놨습니다. 예.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되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2015년부터 제가 이제 이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것들을 관찰을 해왔는데요. 뭐 이미 뭐 오픈 AI도 그때 잘 생긴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요즘 보이시는 네, 수익을 내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업들이 그때 많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기업들이 요즘 와서 이제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이제 수익을 잘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게 하나하나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 시대의 흐름을 잘 읽으시고 네, 미리미리 선점해서 싸게 싸게 잘 사놓으시면은 아마 이제 10년 이상 예, 지나면은 굉장히 큰 자, 부를 가져다 줄 거다. 자, 이렇게 믿음이 갑니다. 자, 물론 이제 4차 산업혁명이나 성장주에서만 꼭 텐베거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서 피터린 지식으로 잘 찾아보시면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요. 자, 일단은, 예,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적정한 주가보다 싸게 사서 인내를 가지고 조급하게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의 인내는 1, 2년짜리가 아니라 몇십 년, 한 30년짜리 그런 인내를 말하는 건데, 열정보다는 인내를 가지고요, 예, 잘 사셨으면은 꾸준하게 잘 들고 가시면 나중에 큰 효과를 자, 보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항상 적정주가 위에서는 항상 열매들을 따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자, 그거보다 쌀 때는 잘 주춤하시고 너무 공포를 느끼지 마시고요. 자,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요. 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